2020년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7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김정은의 도보다리 회담처럼 위험하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김정은의 도보다리 회담처럼 위험하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일이었습니다. 어제 수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재미를 본 그런 겁니다. 즉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 주로 사고 파는 그런 이 교육 카르텔이라는 것을 용어로 써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재미를 보는 그런 겁니다. 킬러 문항은 없었답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어 모두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런 재미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선배님들 수능 대박 나세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 어제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강남구 휘문고 정원 앞에서 중동부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길 기원하여 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지금 경부선을 타는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경부선 KTX를 모두 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부산이야. 그러니까 모두 경부선 KTX를 타. 이것이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경부선을 타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무슨 얘기야? 타! 빨리 타! 부모도 빨리 타! 학교 선생님도 빨리 타!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도 빨리 타! 대통령도 빨리 타! 교육부 장관도 빨리 타! 빨리 가! 부산까지 빨리 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부 경부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야 한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경쟁하면 안 돼요. 그 열차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부산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광주도 될 수 있고 부산 저기 이 순천도 될 수 있고 제주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빨리 경부선 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공교육이야, 공교육. 그러니까 빨리 타. 여러분, 공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학교 교육이, 저 학교에서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공교육이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에만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미 신문 보도에도 났어요. 고등학교 학교 교실에 25%만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75%는 자거나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저는 가봐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상해요.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가보시라니까요. 25%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75%는 자거나 딴짓 한다니까요. 왜? 걔는 공교육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교육부 장관도, 학교 선생님도, 전교조도 야, 공교육 KTX 타고 부산으로 가! 이겁니다. 그 안에서 KTX 안에서 부정행위를 막아야 돼. 그게 킬러 문항이에요. 대한민국의 목표가 모두 부산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행 열차를 타기 싫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부산행 열차를 타기 싫은 학생들은 광주행이나 목포행이나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로 기자,
킬러 문항 없어잖아. 문재인이 얘기, 윤석열이 얘기가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딴 얘기하면 안 돼. 킬러 문항 없어야지. 없어야 돼, 안 없어야 돼. 그거부터 얘기해. 아니에요. 킬러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다 경부선을 타고 KTX를 타라.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내가 고등학교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고등학교를 안 뛰어넘고 그냥 대학으로 가면 돼요. 무슨 얘기야. 전인교육인데 대학교에 가서 전인교육 할 수, 교양 과목 이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저는 대학 교수 생활도 해봤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학과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 요즘 중학교만 나와도 아이들 다 똑똑하고 다 신체도 크고 그냥 대학으로 가도 되는 학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야, 이상로. 신성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해야 돼. 아니에요. 대학은 직업교육 받는 데입니다. 학문은 대학원 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정 필요하다. 교양과목. 대학 가서 교양과목 수강하면 돼요. 안 그래요? 자, 끔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사교육 카르텔,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학생들을 부산행 KTX를 타기를 싫어하는 애들을 때려서 새벽부터 때려가지고 밀어넣는 부산행 KTX에 밀어넣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학부모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교육 카르텔, 정말 그것들이 교육 카르텔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부산행 KTX에 밀어넣는 그것이 교육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끔찍한 거는 모든 학생들을 다 부산행 KTX를 타게 만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언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갈지. 자, 어제 수능이니까 계속 수능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능 고사장에는 이러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간판이 붙어 있어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 있는 아이폰, 이어폰, 모든 전자기기, 핸드폰,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들어가도 부정행위다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들어가도 부정행위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십 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어요. 중앙일보 최소영 기자가 어제 쓴 기사입니다. 수험장 울린 진동소리 때문에 딱 걸렸다. 경기도에서 2024년도 수학대학 능력 시험 수험생 40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사유별로 보면 반입금지 품목 소지가 17건이었다. 전북 전주시 한 시험장에는 2교시 때 교실에 모아둔 가방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무선 이어폰 1개가 발견됐다. 시험장 두 곳에는 전자시기가,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벨소리가 울렸다. 이처럼 시험장 금지 물품을 반입한 수험생 5명은 퇴실 조치됐다. 시험 못 보고 쫓겨난 겁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조치를 하는 줄 알아요? 왜 수능 시험장에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부정행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드시 핸드폰과 그리고 통신기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표장입니다.
자, 수능 시험장에는 이런 통신기기를 갖고 들어가지 말라. 갖고만 들어가도 퇴실, 탈락인데 왜 우리나라 개표장에는 휴대폰 없으면 통신기기가 없으면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공정선거를 위해서 무슨 개선을 내놨다고 그래요. 연합뉴스가 11월 14일 날 쓴 기사입니다.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사무원들이 수개표 도입을 검토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예요. 자, 주요 기사만 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조음이 있다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즉, USB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USB가 무슨 보안 점검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USB를 갖고 쓰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렇잖아요.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USB 갖고 들어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려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는 USB 갖고 들어가면 안 돼. 통신 기능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는 USB를 갖고 들어가겠대? 왜 개표장에 USB를 쓰겠대? 자, 2021년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표장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개표장에는 통신기기가 없으면 개표가 불가능합니다. 핸드폰이 필수입니다. 핸드폰이 필수예요. 자,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한 10초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보십시오. 이게 개표장입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안 카드라고 하는 걸 투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작동이 될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노트북에 연결해야 하고, 노트북에는 반드시 이 담당자가 보안 카드라는 걸 끼워야 됩니다. 자,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점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 저기 보면, 자, 프로그램 설정. 자, 보세요. 여기 표시되는 일자의 시간에 핸드폰 일시와 일치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만이제 확인하십시오.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없으면,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립니다. 비슷한 화면이지만 왜 핸드폰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10초가 필요합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는 반드시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고 노트북을 작동해야 합니다. 보안 카드라는 거를 직원이 넣고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이제 무결성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이게 무결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화면에 여기 보시죠. 핸드폰이 필요해요. 반드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옆에. 왜? 핸드폰과 저 노트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과 노트북을 일치시켜, 핸드폰의 시간과 노트북을 일치시켜야 해요.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무효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표소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선관위가 뭐 보안책을 내놓겠다. 선관위가 무슨 보안책을 내놓다. 그 보안책에는 USB를 갖고 들어가겠다는 걸 선언했어요. USB를 노트북에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에도 꽂을 수 있어요. 투표지 분리기에는 USB 포트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돼, USB 포트가. 아니, 수능장에는 안 된다며. 그런데 왜 우리나라 개표장에는 반드시 USB하고 핸드폰이 들어가야 돼? 전 노르웨이 주재 대사이신 이병화 전 대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일보 기사, 수험장에 핸드폰 갖고 들어간 사람 퇴실 조치됐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사 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장에 절대 USB를 반입하지 말라. 전자개표에는 몽땅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약 그대로 사용될 경우 어떤 종류의 USB도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USB 반입 자체로 그 개표소 내 투표지는 몽땅 무효 처리돼야 마땅하다. 수능 시험장에는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절대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자체가 부정행위로 즉각 퇴실 조치되며 시험도 무효 처리된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개표장에는 USB가 들어가야 되고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반드시 필요하냐? 없으면 안 돼요. USB 없으면 안 되고 핸드폰 없으면 안 돼. 왜 그래야 돼?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볼 때는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신성한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검표하는 세는 그런 거기에는 왜 핸드폰과 USB가 들어가야 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보냈습니다만 대표장에 가면 이렇게 각 투표소에 갖고 들어온 투표함을 쏟아요. 그럼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세면 돼. USB가 왜 필요하죠? 이게 지금 제가 뭐 명함인데 준비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이거 투표지라고 하자고요. 그럼 쏟아 이렇게 투표지를. 예. 그럼 이렇게 쏟으면 예? 이거 그냥 분류하면 되잖아요. 이 쏟아진 이 투표지를 이건 1번 이쪽에도 2번 이쪽으로 두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USB가 왜 필요하냐고요. 핸드폰이 왜 필요하고.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입니다. 그때도 4월 달이었어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딱 두 사람만 회담을 했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짓거리였습니다. 아무도 배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 둘만 알아.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은 몰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주고받았다? USB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USB 안에 몰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주장도 있고, 무슨 원전을 줘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USB는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둘만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누군가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하는 이 두 자만이 아는, 양자만이 딱 두 사람만이 아는 짓거리를 하겠다.
그 직거래를 쓰기 위해서 되는 게 뭐다? USB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직거래예요. 두 사람만 알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만 알아. 그들에게 필요한 건 USB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죠?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김정은이 도보다리 회담처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모르니까. USB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못 보게 할까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시계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전투표에서 4, 5일 동안 보관되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아마 대한민국이 완전히 절단날지 모릅니다. 왜요? 모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무엇인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두 사람만에만 알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몰라도 돼.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을.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선거법엔, 공직선거법에는 본투표일 5일 전부터 이틀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 수요일이니까 본투표일 5일 전부터 이틀. 그래서 5일 6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흘에서 닷새가 떠요. 붕 떠요. 그동안에 투표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편으로 또 보내. 나흘에서 닷새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상 위에 또 선거위원회 창고에 있어. 그리고 그것을 이동을 해. 근데 선거 사전투표 없애자. 아무리 우리가 목청 높여봐야 공직선거법을 바꿀 방법이 없어. 저쪽 야당이 동의 안 해. 그 사람들은 사전선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사전선거 페이지에 동의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나 법의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선거, 본선거 전 5일부터 이틀이니까 붙이면 돼요. 8, 9, 10, 사흘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8일하고 9일은 사전선거하고 10일은 본선거예요. 이렇게 붙여버리면 우편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전선거를 하고 그냥 8일, 9일 사전선거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시원들이, 투표 참관인들이 그냥 밤샘 하면 되는 거죠. 밤샘 하는 사람 많으니까. 저도 보도국에 기자할 때 밤샘 많이 했어요. 아마 이거 밤샘 하라면 자원자 엄청나게 모여들 겁니다. 그래, 지키면 되잖아요. 투표하면 이동할 거 없어. 그래, 본투표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개표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이상로 아주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사전선거를 옹호해. 사전선거 폐지해야 되는데 사전선거를 하라고 주장하는 놈이 이상로야. 그 나쁜 놈이야.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사전선거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아요. 사전선거 폐지를. 그럼 뭐야? 법의 해석을 바꾸면 돼요. 본선거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이니까 붙이면 되잖아. 본선거 5일, 여기서 5일부터 9일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8일, 9일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김용빈이가 해결하면 돼, 이건. 김용빈이가 해결하면 돼. 법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있다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 그러면 돈 엄청나게 예산 절감할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뭐 USB를 갖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개 때 세봐야 아무 의미 없어. 자, 다른 뉴스 하나 잠깐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씨의 그 페이스북입니다. 변희재 씨가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하면 자기도 하겠다. 또 조건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 읽어드립니다. 한동훈이 종로 출마설, 종로든 강남이든 서초든 한동훈이 출마하면 서로 맞불 출마로 하겠다. 한동훈이 태블릿 PC 조작 관련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겠다. 공범으로 쫙 돌리겠다. TV 토론에서 진중권 때처럼 쾌우시켜 한동훈이 자백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변희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희재 씨를 언급하면 댓글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댓글이 들어오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변희재 씨가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보를 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 관한 한 변희재가 가장 정확하다. 그 태블릿 PC에 관한 한 변희재가 가장 투쟁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씨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희재 씨도 한동훈과 같은 지역에 출마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한동훈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지요. 또 해볼지도. 저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적극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멋있는 재미있는 선거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양당 정치의 폐해가 지금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나, 자기를 재판할 판사를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내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막을 근본적인 조치를 그 당도 그리고 그 당에서 만든 대통령도 입도 뻥끗 안 한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양당 정치의 피해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양당 정치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4선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해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김정은이 도보다리 회담처럼 위험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USB 속에 안 보이니까. 그 위험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문재인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